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기능의학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의학을 잘 모르시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또는 기능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여러가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서 여러가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기능의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잡아주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거 놓치고서 접근하게 되면은 좀 많이 헤맬 수 있겠죠. 그래서 헤매지 않고 자기만의 기능학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어떤 포맷을 하나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학문 자체가 물론 정형화된 포맷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을 임상적으로 내가 적용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은 교과서대로 환자가 오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애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선생님들이 치료하면서 많은 난관에 부딪히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기본적인 개념과 틀을 잡아놓지 않으시면은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 거고 환자분들도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면은 아무래도 꾸준한 치료와 팔로업이 되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개념을 갖고서 치료에 임하셔야지 인내를 하고 충분하게 치료 시간만큼을 견딜 수 있어야지 나중에 결과물이라는 게 나올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어떤 면으로는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하고 발전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느릿느릿한 것보다는 뭔가 빨리빨리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게 어느 부분은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데 특히 이런 의학적인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토론이 좀 길었는데 본론에 들어가서 예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미술 시간이었는데 손을 그리라고 해서 제 손을 갖다 놓고서는 스케치북에 그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쁘게 손가락도 그리고 엄지손가락 그리고 딱 봤더니 손이 이상한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저희 누나가 이제 미대를 졸업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나는 그림을 잘 그리시는데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은 대부분의 숙련되거나 또는 어느 수준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보면은 일단 구도를 잡죠. 구도를 먼저 잡고 그 구도에 맞춰서 각각의 조직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손을 아무리 엄지손가락을 이쁘게 그려도 엄지손가락의 크기하고 손의 크기가 안 맞거나 구도가 안 맞으면 이상하잖아요, 손이.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환자를 보고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을 잡지 않고서 접근하게 되면은 손을 그리면서 거기서만 헤매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검사에 대한 디테일을 공부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그거 말고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 환자가 병이 발생했을까 이런 의미로 접근하신다면은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이 모든 내용도 제가 예전에 썼던 책이나 올해 두 번째 책이 발간될 건데 그 두 번째 책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인간이라는 게 창조될 때부터 시작해서 완벽한 몸 상태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 몸에서 스스로 자기 몸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구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포인트를 잡는 게 내가 얘기하면은 뭐 그냥 시골에 있는 한 의사가 얘기하는 흘러가는 얘기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노벨상을 두 번이나 타신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하신 말씀이니까 이것은 흘려듣기 어렵겠죠. 20대의 대학교 교수가 될 정도로 석학이었으니까 천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분들이 평생을 연구해서 나중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질병은 영양 결핍으로 귀결된다 이런 표현을 직접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질병이 발현되는 데 있어서 자기 몸에 필요한 영양소의 결핍이 항상 동반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자들이 왔을 때나 주로 보는 게 이 환자한테는 주로 어떤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 또는 식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음식의 영양소 중에서 어느 쪽에만 편중되어 있고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밸런스 있게 관리해주는 쪽으로 일단은 개념을 잡아서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한테만 부족해진 영양소를 찾아서 그걸 보충해 주는 게 포커스입니다. 영양제라는 거는 먹으면 다 좋지만 항목 하나씩 다 공부하다 보면 다 먹고 싶어지고 또 이거 먹으면 좋아질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렇게 먹다 보면 한 주먹 두 주먹이 되죠. 문제는 그게 충분하게 들어와져 있다면은 또 충분하게 보충되고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그런 병을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다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두 가지 크게 본다면은 충분하지 않은 보충과 또는 필요하지 않은 영양제의 섭취,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정말로 내 몸에 필요한 거는 A라는 게 필요한데 실제 열심히 넣어주고 있는 건 B를 넣어줄 수 있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환자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있는지를 찾아서 보는 게 어떤 경우는 얘만 딱 넣어줘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이 환자의 증상만 갖고서 영양제를 섭취하는 거는 무리가 많지요. 왜냐하면 그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너무 많은데다가 그 원인 중에서 어떤 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르는데 뭘 주겠어요.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영양소의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대인은. 왜냐하면은 모든 땅이 황폐화되고 오염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서 영양소는 줄어들고 있어요. 100년 전에 우리가 먹었던 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현재 우리가 먹는 밥 한 공기의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신다면은 우리는 먹고는 살고 있지만 칼로리는 섭취하지만 우리 몸을 굴리는데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의 결핍이 올 수밖에 없다. 이걸 이해하시고 나한테 부족한 것들을 넣어주기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단은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는 오염원이에요. 우리 몸은 영양소와 여러 가지 이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불균형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럴 때 충분하게 보충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게 발현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망가뜨리고 막아버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결국에는 오염원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이죠. 그래서 제가 올 가을에 정주의학회에서 다시 강의를 할 건데 제가 이제 많은 환자를 주로 해독 치료와 힐레이션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얻어지는 이득도 있고 또는 경험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임상적으로 풀어내면 좋을지에 대한 강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이 두 가지가 기능의학 치료의 거의 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구도를 잡아놨죠? 그럼 그 안에다가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서 손을 그릴 때 모양도 그리고 주름 진 것도 그리고 음영도 그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각각의 검사 항목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또는 환자들은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 잘 모를 때는 이제 의사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얻어서 내가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도움을 얻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림을 완성해 가듯이 내 몸의 건강을 완성해 간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능의학의 큰 틀이라고 봅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디테일한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잖아요. 환자마다 다를 것이고 비슷한 증상으로 오셨지만 저희 병원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오시는데 똑같은 이름의 자가면역 질환으로 오셨지만 어떤 분들은 A라는 문제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 왔고요. 어떤 분들은 B라는 문제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다른데 결과는 같다고 해서 모든 환자를 똑같이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큰 차이죠. 주류의학에서는 우리가 배울 때는 질병이 딱 나오면은 질병의 에티올로지가 나오고 어떻게 검사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치료한다라는 게 그냥 포맷화 돼 있어서 원인은 궁금하지 않고 잘 모르니까죠. 일단 모르니까 제껴놓고 일단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무슨 약을 쓰고 어떻게 대처한다. 요거만 나와요. 그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수없이 많으니까 얘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병의 결과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게 지금 조금 아쉬운 게 주류의학에 현재 공부하고 있는 패턴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기능의학자로서 환자를 치유하는 비기를 제가 오픈한 건데 딱 들어보면 이게 무슨 비기야 이러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확하게 성립되어 있지 않으시면은 되게 많이 헤매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뜬구름 잡는 거죠.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환자가 좋아질지 경험해 보시고 치료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처음 듣는 병을 이름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저는 치료하면은 좋아질 거라는 자신이 있어요. 한 번도 치료본 적은 없지만 그게 어디서 오느냐?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을 믿는 거예요. 저는 창조자가 만들었을 때의 그 몸 상태를 저는 믿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만 도와주면은 치료는 스스로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기능의학에 대한 구도 잡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능의학을 공부하시는 선생님은 스스로 이제 그걸 채워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만의 특화된 원인을 찾아서 컨트롤하는 법들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